안녕하세요. 르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요즘 힘이 없어서 힘내라고 반도체 관련해서 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제였죠. 어제 많이 폭락한 하나 마이크론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 지방 마이클론이에요. 크론이죠. 하나 마이크론. 이거 아직 조금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요. 적정 주가율 보면 164%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아직 약간은 부족한 형태고 주가도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떨어졌네요. 와, 얘 대체 왜 이러지? 지금 살 때가 됐나? 얘 괜찮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 상승률 마이너스 3%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하나 마이크론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회사인데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종목 분석부터 보면은 하나 마이크론 뭐 하나기술 같은 그룹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하나 마이크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분석부터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 보자. 기업 현황 보면은 2001년 8월 23일에 설립됐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한 시점에 연결 실적가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 동안 계속 기업으로서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백엔드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 생산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현황을 한번 볼까요? 지분 현황을 보면 안 좋습니다. EPS 같은 게 안 좋네요. 이거 익스플로러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더 설명이 하기 쉬우니까. 원래는 크롬이 HTML5 웹 표준을 제일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도 제일 잘 들어가요. 지분을 보면 최씨 집안입니다. 최창호 20%. 최씨가 한 명밖에 없네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고 보유자가 20%면 그래도 꽤 괜찮게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책임 경영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지표를 한번 보면 수익성 부분이죠. 수익성에서는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ROE는 좀 떨어졌네요. 리턴 오브 이퀴티, 자산 이익률, 이 자산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ROE가. 그리고 성장성은 아유 뭐 자대고 끈 것처럼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유동자산이 좀 증가했고요.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은 조금 내려왔네요. 유동자산 올라갔고 유형자산은 내려왔다. 근데 뭐 유동자산이 좀 증가한 거고 유형자산은 그냥 비스듬하게 계속 내려오고 있었네요. 어쨌든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늘었다. 최근에 뭐 자산 상각이 많은 건지 어떤 건지는 또 재무제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부채 비율이 늘었네요. 빨리 갚아야 될 거,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늘었고 비유동은 늘었고, 그리고 순부채, 이자 발생 부채든 순부채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활동성은 이야 뭐 매출 채권은 2016년에 엄청 높았는데 이제 한 달 안에 현찰이 들어오네요. 매출 채권. 재고 자산도 50일 만에
팽팽 돌고 있고, 남 돈 주는 거는 또 빨리 주네요. 어쨌든 이거는 뭐 슈퍼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출 채권 들어오는 게 조금 더 늦죠. 매입 채무보다는. 그리고 위에 이거 보면은 이게 너무 놀랐어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BPS는 와 별로 안 높네. 퍼는 없고 PBR 3.29고 목표 주가는 16,900원. 제 앱에서 봤을 때도 아직 164% 아직 더 가능성이 있다. 오를 가능성이. 근데 지금 며칠 동안 폭락했죠. 그거 반영돼서 저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 지표도 봤고, 요새 저도 자주 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덜 버벅거리고 화면 넘기는 것도 빠른 것 같아요. 조금 숙달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회사 소개 간단하게 보시죠. 뭐 기업 개요. 뭐 굳이 앞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볼 건 없는데, 뭐 회사가 뭐 하얗고 네모나게 생겼네.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전문 기업이다. 반도체 후공정 회사고, 이제 해외에 많이 뭐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노력하고 있다. 아산에 있고 분당에 있고 옌포항, 베트남에도 포항이 있네요. 베트남하고 USA, 미국, 브라질하고 두 군데, 이렇게 한 5군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정보에서 패키징, 플립칩. 이거 플립칩을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다시 녹화를 시작했고요. 괜히 길어지니까. 아니다. 그리는 거 봐야지 그래도 눈에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시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요걸 반도체에서 P10이라고 보면 됩니다. P10이라고 보면 되고, 자, 동그라미 그립니다. 동그라미. 여기에 이제 솔더볼, 우리 많이 얘기하던 거 솔더볼 있죠. 이걸 솔더볼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더볼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았는데 손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기판이죠, 기판. 자, 기판 요렇게 들어가고요. 아이고, 동그라미 하나가 빨개졌네. 그리고 그 위에는 다시 범프가 들어갑니다. 범프. 솔더 범프. 요것도 초록색으로. 솔더 범프라 해서 요 쪼매난 것들이 들어가요. 아이고, 이거 너무 밑에 그렸네. 이렇게 쪼매나게.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요, 이거. 그리기 힘드네. 점점 귀찮아지네. 자, 쪼매나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 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 칩이 들어간 거예요, 이 위에. 복잡다. 진짜 복잡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만드는 사람도. 자, 보라색으로. 또 마지막 동그라미 보라색 됐네. 에이, 참. 그래서, 보라색이 돼버렸네. 반도체 칩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뭐 칩이 뭐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크기 일부러 다르게 그린 게 아니라 그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P10이에요. 요게 P12.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요걸 PPT에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PCB고요. 이게 솔더볼입니다. 솔더볼. 요거를 기판이라고. 기판. 요거는 요 동그라미는 범프라고 합니다. 범프. 요거는 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플립플랍이라는 거는 원래 반도체가 이랬으면은 여기서 PCB가 있고 여기서 PCB와 기판은 이게 연결이 힘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기판이 있는 이유가 이 칩이 작기 때문에 PCB 잘 못 붙인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판을 중간에 놔줘서 PCB하고 칩을 연결해 준다. 근데 연결해 주는데 PCB 위에 하고 기판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연결해 주는 거는 솔더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칩하고 기판을 연결해 주는 거는 요 범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립칩이라는 거는 이 도형에 이렇게 기판을 넣고 여기다가 범프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범프를. 아이고. 범프를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걸 기판 위에 범프를 놓은 걸 이거를 이렇게 뒤집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패키징하면 이 위에 이렇게 화학 성분으로 된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씌워 가지고 이렇게 패키징하면 이게 플립칩 방식이에요. 포장. 저게 플립칩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해서 범프를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기판을 놓고 이걸 뒤집어서 한 거. 그걸 플립칩 방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밑에 원래는 그게 있어야 되죠. 여기 지금 그림 나오는데 이 밑에 이거 있어야 되죠. PCB가 있어야 되고 솔더볼 있고 서브스트레이트 있고 범프 있고 칩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에요. 이게 플립칩 방식이에요. 플립칩 방식이에요. 플립칩 방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예전에는 MK전자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MK전자 할 때는 일일이 선으로 다 그렸다. 선. 줄을 다 뺐다. 줄을 다 빼가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는 범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방금 얘기한 뭐고 본딩 와이어는 여기 적용하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얘기하면서 솔더볼 말고 와이어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플립칩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이게 잘못 얘기했습니다. 요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서 본딩 와이어 방식은 이렇게 선을 빼는 거죠. 아이고, 어딨나 제품 정보.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범프를 넣고 이걸 뒤집어서 하는 게 기판하고
붙이는 게 서브스트레이트 방식이고, 여기는 이렇게 구성이 돼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본딩 와이어 방식은 솔더블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칩에서 이렇게 기판으로 연결할 때 선을 이렇게 뺐다. 근데 이게 한계가 오니까 범프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요. 지금 어쨌든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말 파기 힘듭니다. 어쨌든 패키징 할 때 이렇게 패키징하고 연결한다. 거기 플립칩 방식은 어쨌든 범퍼가 들어간다. 기판이 PCB가 있고 기판이 있고 칩이 있는데, 그 연결시켜주는 부분에는 범프가 들어가고 솔더볼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범프 들어가는 방식이 플립칩 방식,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볼을 놓고 이걸 뒤집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아이고 이거 왜 이러나. 자, 이거 왜 안 뒤집어지노? 아,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 기판에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아까 뒤집어졌는데. 어쨌든 요 방식이 플립칩 방식이다. 조금 전에 아까 뒤집어 드렸죠. 지금 다시 뒤집으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플립칩 방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패키지는 칩이 조금 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렉서블 방식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뭐 웨어러블 기기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것도 영어네. 아이고.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데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 보면 약간씩 휘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 칩을 말하는 거다. 저 영어라서 해석 안 합니다. 전부 그림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핑은 요것도 어쨌든 뭐 상세 사양인데, 아까 그 웨이퍼 200mm에다가 뭐 범프를 구조를 놓고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얘들 왜 영어야 이거. 어쨌든 아까처럼 볼을 넣는 거죠. 범프를 넣어가지고 기판하고 연결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다.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WLP라는 거는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그림 다시 그리고 할게요. 천천히. 잠깐. 네. 그리고 WLP 방식이라는 거는 요게 칩입니다. 이게 칩이고, 요걸 또 요게 칩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게 칩이고, 요 볼입니다. 칩에 솔더볼이 붙어 있는데, 이 볼이 칩 자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칩 자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못 붙어 있죠, 이게. 그리고 칩이 작으면 이 볼들이 많이 못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다르게 해서 한 게 요게 이제 칩이고, 요게 외부 패키징 된 거고요. 요 패키징 한 것까지 볼이 붙을 수 있게 바꾼 거죠. 바꾼 거를 이제 이거 뭐고 펜아웃이라고 하죠. FOWLP라고 하고요. 요거를 WLP라고 합니다. 요 기술을 WLP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WLP DSP라고 하는데 이게 DSP가 중간에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네요, 이게. 이게 공정을 보긴 했는데, 이게 또 작년에 제가 본 거라서, 기억도 희미하고 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WLP DSP라고 하는데, DSP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DSP, 4 DSP. DSP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DSP가 요거는 요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자꾸 시간 길어지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면은 요게 WLP 기술이다. 칩에 볼이 붙어 있는 거, 솔더볼이 붙어 있는데 칩에만 붙어 있어서 칩이 작으면 이게 많이 못 붙어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칩에 패키징 한 부분까지 볼을 붙일 수 있는 거, 요거는 더 발전된 F4 WLP라는 거고, F4가 팬아웃, 그 다음에 웨이퍼, 그 다음에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고요. WLP는 위에 요거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포장할 때 볼을 어떻게 붙이나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에서 지금 하는 거는 요 위에 파란색 요거, 요 WLP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LP에서 보면은 웨이퍼, 펌핑, 프루브 테스트, 웨이퍼 라미네이션, 웨이퍼 백그리드, 백사이드 마킹, 웨이퍼 소우. 웨이퍼를 자르는 공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웨이퍼 자르는 것도 이제 예전에 저 어디지? 대만의 TSMC가 애플 물량을 가져가는 이유가, 웨이퍼를 자를 때 웨이퍼를 자르고 칩을 올리고 공정을 한 게 아니라 웨이퍼 위에다가 공정을 다 해놓고 그걸 이제 자르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방식의 수율이 높아서 애플한테 삼성이 수주를 다 뺏겼었거든요. 생산하던 거를. 그래서 이게 웨이퍼를 자르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웨이퍼에 범핑을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검사 단계네요. 검사 단계. 뭐 3D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사는 장비가 있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 패킹해서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공정을 DSP라고 하는 것 같고, WLP는 바로 이렇게 붙이는 요 방식입니다. 요 방식. 바로 볼을 붙이는 거. 여기 패킹 한 대까지 볼이 붙는 게 아니고, 그게 WLP고요.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핑거프린팅 센서 어셈블리.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복잡다. 이것도 뭔가 압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영어가 어렵다. 핑거 프린터 센서. 핑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센서를 만드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새로운 자기들만의 뭐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없는데, 요거는 요런 게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문 인식하는 그런 칩이 있다. 센서 칩이
칩으로 해가지고 뭐 패키지 반도체 패키징해서 만든 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진짜 어렵네. PCB 레이어도 2레이어네. PCB를 두 개로 이렇게 싼 거예요. PCB를. 여기 보니까 이게 PCB 같거든요. 이게 PCB고 이게 PCB가 지나다니는 길. PCB 위에 보면 금속으로 뭐 돼가지고 이래 뭐 연결된 것들 있잖아요. 아이고. PCB 보면은 PCB가 이렇게 한 개 있고 그러면 요 밑에 두 개가 있고 이 PCB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요 노란색 요걸 얘기하는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이거 단어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PCB 두 개에다가 센서 칩을 올려서 한다는 거네요. 핑거 인식 센서를. 에이 어렵다 진짜. 이걸 왜 내가 분석하고 있지? 주식만 하면 되는데. 알고 하세요 그냥. 그리고 뭐 스마트 장비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거 보면 휴대폰도 있고 거기 뭐 웨어러블 장비도 있고 뭐 그 뭐고 뭐 심장 뛰는 거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시계나 뭐 단순한 전자장비에 체중계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이거는 SIP, NEMI 실드 같은 경우는 FPGA 멀티칩 패킹 방식인데 MCP 싱글칩 이것도 칩 위에 여기 아까 볼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걸 이렇게 붙여서 파는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솔더볼이 있고 이걸 내가 왜 하나 진짜. 솔더볼이 있고 여기 솔더볼이 있고 여기 이제 요게 PCB고 요게 이제 금으로 해서 연결하고 여기 위에 요 회색 부분은 요거 포장인 것 같아요. 몰드 컴파운드. 그러니까 그 반도체 칩을 포장하는 거죠. 요걸로 이렇게 덮으시는 거죠. 요 부분으로. 아까 제가 빨갛게 그린 부분처럼. 있나? 아, 여기. 요게 포장이 되는 거죠. 요 빨간 부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더럽게 어렵다. 욕 나올라 그러네. 이것도 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달걀 같은 거 붙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드에 이렇게 칩을 붙여가 공을 이렇게 볼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판다 뭐 그런 거 한다 그런 거예요. 아휴 돌겠다. 그리고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리드 프레임 잘하는 회사가 그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리드 프레임 회사가 이게 올해 작년에 공부하던 거라서 리드 프레임 회사가 해성DS였나? 해성DS였지 싶은데 제 기억에는 그래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PCB 위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놓고요. PCB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놓고 여기다가 칩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PCB 판 위에 보면 금 같은 거 이거 있죠. 아, 아까 그게 리드 프레임이구나. 아까 어디 있었지? 아, 아까 어떤 그림이었지? 이게 리드 프레임이에요. 이게 리드 프레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PCB가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 이걸 PCB를 자꾸 쌓는다 하죠. 이래 쌓으면서 계속 이래 연결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리드 프레임이 옛날 방식인데 이렇게 그 PCB 기판 위에다가 이런 금속 같은 걸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쌓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아, 어렵다. 더럽게 어렵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욕 나간다. 어쨌든 패키징 그렇고 테스트는 뭐 장비 테스트 하는 거겠죠. 이제 막 지금 신물 날라 그러네. 왜 이래 까불까불거리노. 테스트 서비스. 자기들이 뭐 테스트를 해준다는 얘기 같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테스트 공정이 있다. 뭐 이 세 개 정도 있다. 아날로그, RF, SOC 테스트 같은 게 있고 영어를 읽어보세요. 저는 영어에 너무 거부감이 커서. 그리고 테스트 장비에는 이제 이런 장비들이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R&D 같은 거는 볼 필요 없고 제품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는 패키징을 하는데 패키징 하는 거 플립칩 방식에 범프를 붙여가지고 플립칩 방식의 제품을 만들고 이 종류는 이렇게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플렉서블 패키지는 유연한 패키지 그러니까 유연한 칩을 만드는데 이게 웨어러블 장비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범핑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아까 웨이퍼에다가 이제 뭐 범퍼 같은 걸 연결해서 뭐 그런 작업을 한 거를 뭐 판다는 것 같고요. 마킹은 웨이퍼 레벨 그린 레이저 마킹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공정을 보면은 너무 길어진데 이게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놓고 거기에 광광액을 놓고 거기에 거기에 마스크를 놓고 레이저로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강광액을 이제 녹이고 그 다음에 산화막을 그 강광이 있는 부분을 빼고 이렇게 녹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킹을 그린 레이저로 한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WA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판에 볼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이런 과정으로 한다. WLP 테스트를 이게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게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같고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 이 장비로 자른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갈아서 선을 그리고 웨이퍼에 마킹을 해서 웨이퍼를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리고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러고 지문 관련된 칩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결론은 얘네들은 WLPDSP를 하고 플립 칩을 만들고 이런 걸 한다는 걸로 보고 그리고 리드 프레임의 베이스를 만든다. 요 금속 부분, 요 부분이 그게 프레임이에요. 이런 부분이 프레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시간 많이 지났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빨리 재무제표를 퍼뜩 보겠습니다. 퍼뜩. 나도 정리가 안 되네 이게. 어딨노? 어쨌든 저게 확실히 막 알 필요도 없고 저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산은 7,648억이고 부채는 5,180억, 부채 비율 안 나쁘고 자본 총계는 2,467억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매출은 5,300억이고 다른 해보다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510억이죠. 2018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매출은 많이 늘었으니까 올해도 2021년에도 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매출이 더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늘면은 영업이익도 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27억이고 마이너스 나면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투자 활동은 1250억 투자를 했다. 아무래도 반도체 회사니까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거에 아니면 뭐 이제 반도체 생산 시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고 재무 활동은 852억이면 돈을 많이 빌려왔다. 뭐 갚기도 많이 가깝지. 뭐 이게 1,000억을 갚긴 했는데 돈을 많이 빌려와서 뭐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차입금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주석을 보면은 뭐 어떤 이제 종속회사들이 있는지 지분 보고 최창호하고 하나머티리얼즈하고 있고요. 그림에 또 종속회사 뭐 실적 같은 게 없나? 어디 갔노? 종속회사가 없나? 종속회사는 여기 있네. 요렇게 있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머티리얼즈 이거 다 아시는 거고 뭐 태양광 이런 거 나오니까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지분도 뭐 하나머티리얼즈에만 조금 많이 낮고 나머지는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순익 보면은 하나머티리얼즈밖에 없어요. 지금 괜찮은 게 380억. 이거 천 단위시 싶은데 380억이고
그 외에는 아, 요렇게구나. 요렇게 보는 거네요. 아이고 이게 자꾸 어딨노? 그 정속에서 보던 게 어디 갔죠? 이거 눈 아프네. 자산까지는 볼 필요 없고 이익 정도 보면 되니까 어디 갔나? 여기였고 여기였죠. 하나머티리얼즈 뭐 각 종속회사의 영업현금 흐름까지 다 적어놨네요. 하나 여기서 지분이 하나머티리얼즈가 좀 낮았다는 거고 하나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은 531억이고 여기보다 큰 게 있나?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아니네요. 이게 더 크네요. 하나머티리얼즈가 일단은 531억입니다. 영업이익이. 하나머티리얼즈 빼고는 하나마이크론, 태양광 3,400밖에 안 되네요. 14억. 하나 베트남 14억이고 그 다음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각 종속회사 전부 다 뭐 영업현금흐름 같은 거는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 외에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회사도 좋은 회사인데 2018년도가 제일 좋았고 2018년도보다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잘 나오면은 주가는 그만큼 가야 된다. 2018년만큼 가야 된다는 거고 기억해야 되는 거는 후공정 회사인데 플립칩 방식으로 그리고 플렉서블 패키징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플립칩 꼭 기억하세요. 플립칩 요걸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요거를 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PCB가 있고 또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여기 PCB가 있고 여기 기판이에요. 서브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요게 칩입니다. 항상 이게 PCB하고 칩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칩이 너무 작아서 PCB 위에 올리기 힘들다고 해서 그 중간 단계에 들어간 게 이게 서브스트레이트 요 초록색 기판이고 요거를 볼로 연결해 준다는 거. 요게 범프고 요거는 솔더블. 여기는 밑에는 PCB가 있고 여기는 칩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플립칩 방식은 이렇게 한다. 원래는 범프 말고 와이어 방식이라 해서 본딩 와이어 방식, MK전자에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선으로 이렇게 뺐었다. 선이 다다다다 했었다. 이거 옛날 방식으로 요즘 안 한다. 그리고 유연하게 반도체 칩을 유연하게 해서 웨어러블 장비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리드 프레임, 기판 위에 이제 철 같은 거 이렇게 선을 놓고 거기에 이제 칩을 올려서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리드 프레임은 해성DS에서 많이 한다는 거 제가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해성DS는 리드 프레임을 막 하고 뭐 반도체 관련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해외에 발주받은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게 환율이 안 좋으면 얘들은 엄청 회사가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난다. 환율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해외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뭐 범핑이나 W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단계에 볼을 놓고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홈페이지 좀 그림 좀 더 자세히 좀 돼 있으면은 이해가 쉬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볼을 넣는 거죠. 여기에다가 볼을 넣고 요 위에 이거는 그 기판이죠. 기판에 볼을 넣은 거, 요 볼을 넣는 거. 요거를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LP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고 뭐 과정 이거 뭐 프로세서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른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선적을 한다. 웨이퍼 라미네이션. 이거는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네요. 라미네이션. 시간이 많이 지났을라나. 40분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서 그렇고 어쨌든 기억할 거는 하나 마이크론이 관계사 중에 좋은 종속회사 중에 잘 나가는 회사고 풀립집 방식 그다음에 플렉서블 패키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WLP하고 그다음에 핑거 센서 그다음에 리드 프레임 같은 걸 하고 있고 이게 전자공시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있나?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이 어디가 어떤 게 매출 비중이 많은지 예전에는 여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제품이 많이 나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나 이런 게 있었는데 없네요. 환경 컨센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궁금해서 저렇게 잡다그리하고 설명하기 힘든 제품들을 왜 WLP를 복잡한 걸 만들어 가지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입니다. 웨이퍼에 범프를 해서 한 게 WLP고요. 설명도 힘들다. 설명이 더 힘드네. 그래서 보면은 하나 마이크론. 저도 이 영상 끝나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거는 저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3월달 마침 최근 거네. 마침 최근 거네요. 최근 거. 쓸데없이 너무 길게 했다. 짧게 하면 좋은데 짧게 하면 나도 공부 안 되고 보시는 분도 공부 안 될 것 같아서 파운드리만 성장한다. 파운드리만 성장한다. 이것도 뭐 62페이지 바로 갑니다. 뭐 이리 많아. 그죠? 62페이지. 자, 응? 62페이지 아니었나? 잠시만요. 자꾸 제가 시간을 끄네요. 68페이지구나. 마음은 LB 세미콘에 가 있었나 봅니다. 하나 마이크론. 메모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모바일 디램 수요가 상승하면서 가동률이 60-70% 상승했다. 올 2월부터 서버형 메모리도 늘어나고 있다. 비메모리 영역에서는 이런 완제품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외형 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베트남 공장에서 아까 그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공장이 아까 매출이 커서 영업이익이 많았었죠. 지문 인식 센서 패키징 역시 가동률이 상승 중에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억 전망한다. 별도로 했을 때 230억. 그리고 삼성전자 호응정 사업 낙수 사업 기대.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할 거 호응정 업계에서는 드물게
양쪽 SK 하이닉스 수혜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브라질 법인은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웨이퍼까지 제품을 다각화하면서 물량이 증가 중에 있어 올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보인다. 브라질 공동이 아까 마이너스가 많이 났었는데 공장이 두 개 있었고 거기서 그게 삼성전자 웨이퍼 두 쪽에 다 납품을 하니까 플러스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후공정 쪽에서는 두 군데 다 하는 데가 드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이 조금 더 늘겠다고 하는 거고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이 없네요. 어쨌든 후공정 관련해서는 지금 SK, 삼성 둘 다 갈 수도 있다는 거고, 물량이 증가하고 브라질 법인은 턴어라운드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 그리고 베트남의 지문인식 센서 패키징은 높아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림을 한번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반도체 그냥 공정은 엄청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WLP, 그 다음에 리드 프레임, 이걸 실제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맨날 그림만 보니까 감이 안 오는 거죠. 조금 뭔지는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감이 안 온다는 거, 확실하게. 아까 리드 프레임, WLP 이런 것들, 그리고 플립칩, 그러니까 WLP는 범프가 붙는 거다. 범프가 붙어서 하는 거.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지, 범프가 붙어서 하는 거네요. 웨이퍼 레벨에서 볼이 붙는 거. 어렵다. 저 공정을 뭐 한번 유튜브로 동영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주 보면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선을 끄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도 떨어졌었거든요. 거래량도 엄청 줄었고, 일별로도 한번 보면은 일별로도 그냥 완만한 정도. 완만하게. 완만한 건 아니죠. 이게 완만한 건 아니잖아요. 완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올랐다. 그래도 많이 이렇게 떨어졌네요. 여기 하단에 걸리면은 또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하단을 뚫고 내려오면은 어쨌든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최근에 16,800원 갔는데 14,000원이면 10% 넘게 떨어지네. 15% 정도 떨어졌나? 어쨌든 그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항상 플립칩과 그 패키지 WLP, 그 공정, 그게 한글로만 돼 있었어도 제가 설명을 더 드렸을 건데 그걸 영어로 번역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 정도만 있다고 하시면 충분히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창이 왜 이래 올라가 있었지? 뭐 잘못 건드렸나 보네요. 그림 잘렸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거 공부 좀 해보세요. 동영상 몇 개만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제일 힘들었네요. 제일 힘들었어. 아이고.